안녕하세요. 심수환의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드로잉 배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제 첫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기대를 안고 오늘 또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 강좌를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요, 대상이 그림에 대해서 전혀 자신 없으신 분,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그림을 배우지 않으신 분이나 또는 여러 번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하시고, 나하고는 정말 그림이 안 맞아, 또는 나는 그림에 정말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확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기초부터 아주 쉽게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다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앞으로 나갈 예정이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림을 처음 배우신 분,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만 이 강의가 유익한 건 아닙니다. 이전에 그림을 좀 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미 그림을 좀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 유익한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그림을 좀 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기초를 한 번 더 좀 더 다지는 의미도 될 거고, 또 혹 그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 새로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함께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할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영상은 드로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그렸던 그림 중에 일부와 또 제게 배우신 분들의 그림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보시고 드로잉이 무엇인지 조금 막연하게라마 이제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직접 그려보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로잉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 드로잉은 모든 것을 선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색도 칠하기는 하지만은 선으로 물체의 대부분을 표현하고 색은 그냥 간단하게 넣어서 그 대상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색을 아예 넣지 않고도 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이 다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인트로 부분에서 간단하게 그 팔찌 그렸던 거 보셨죠? 그것처럼 색칠하지 않고 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선긋기가 참 중요해요. 이 선만 잘 그어도 스님들이 절에서 참선하시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껐다가 보면은 마음에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다만 그 일부 부작용이 있으신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입시미술처럼 화가들이 되기 위한 전문 훈련의 방식으로 선긋기를 배우신 분들은 이 선 긋는 것을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상당히 선 긋는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 굳이 그리실 필요가 없고 선을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는데, 즐기는 방법이 어떻느냐 하면은 너무 반듯하게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너무 직선보다는 이렇게 적당하게 꾸불꾸불하게 영판, 우리가 길로 치면은 고든 아스팔트가 아니고 이렇게 돌멩이도 있고 조금씩 움푹 파인 골도 있고 이런 땅 표면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고, 나는 처음부터 똑바로 못 그어서 선을 그으니까 이렇게 지렁이 선처럼 울퉁불퉁해진다, 구불구불해진다, 이러면 이 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선을 반듯하게 그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실선이라고 하죠. 이런 실선만 쓰실 수 있으면 그림의 대부분을 그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한 번만에 천천히 긋더라도 다 긋지를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이 정도 긋고, 보통 우리가 그 손바닥에는 여기가 손등, 그 손날 부분이죠. 이 손날 부분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움직인 상태에서 선의 핵이 이 정도 선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이 정도 궤적밖에 안 가지니까 그 정도만큼만 하고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이렇게 좀 짧은 선을 잇대어서 연결하는 것, 이게 짧은 선을 잇댄 실선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림 그리다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그린 것처럼 한 번만에 실선 그을 일이 잘 없어요. 이렇게 짧은 선을, 어떤 거냐면은 사람 어깨를 그리면 요만큼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고 또 이렇게 가고, 때로는 거꾸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짧은 실선을 잇대어서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어떤 선이라기보다 그리다 보면은 똑바로 긋고 싶은데 좀 잘못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패한 선이라고 규정하고 싶죠. 실패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겹쳐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 가지고 겹친 실선, 이런 선도 써도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해하시거나 또는 마음을 충분히 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화가들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많이 실수하고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즐기고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가들이 크로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을 그릴 때도 두 번, 세 번 선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어내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오히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선 하나라도 1.1핵이라도 어긋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선 하나 삐끗해지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 그림이 안 그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런 선들도 아무 문제도 없고, 실패한 선들 놔둬 놓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이런 어긋나진 흔적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용납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만 알면은 사물들을 대부분 그려내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가로선을 긋는 것을 이제 세로로 바꿔서 이렇게 그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한 번만에 이렇게 천천히
그어 내릴 수도 있고, 대신에 이렇게 삐지지는 마십시오. 획을 이렇게 삐져버리니까 여긴 굵고 좀 가늘어지고 이렇죠. 이런 선은 그려놓고 나면은 좀 그림이 날카롭게 보여져요. 그러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꾸불꾸불한 선, 사람 좋게 무던하게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끝나질 때까지 이렇게 와서 그냥 멈췄다가 이렇게 떼내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에 쓸 일이 잘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짧은 실선들을 이렇게 여러 번 떼어서 쓸 수 있는 것. 자, 이런 선을 쓰실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또 대각선.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선을 끌 때,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 이런 걸 끌 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어떨 때는 맞춰서 껐다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 중에 제일 꺾기 쉬운 게 이 가로선이거든요. 그럼 세로선 끌 경우에도 스케치북만, 종이만 돌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그려 나가지는 거예요. 그죠? 쉽죠? 예. 이렇게 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끊느냐는 이 실선 하나만 그으실 수 있으면은 종이는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으실 수 있다. 그리고 선을 긋는데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선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꼭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선은 어떤 식으로 긋든지 저는 제약을 안 하고 싶어요. 어떤 선이든지 처음에 시작은 나쁜 선인데 그 선이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그 선조차도, 나쁜 선조차도 개성 있는 좋은 선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게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처음 선긋기를 시작할 때 웬만하면 어떤 선을 긋든 이런 선은 된다 안 된다 고치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하면은 별로 좋지 않는 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이렇게 삐치는 선들. 이런 선들은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림의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좀 날카롭게 보여서 신경질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들을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이런 선을 좀 피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선을 틀난 듯이 그리는 분요. 이렇게 틀난 듯이 그린다니까 제가 조금 찔리는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 손만 보면은 자꾸 이걸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미안한 느낌이 있어서 좀 가려볼까 면도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뭐 제 손이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그냥 이대로 살아야죠. 다만 그림에서는 이런 선 좀 안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이 선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너무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런 선은 많이 꺼도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을 꺾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마음속에 이미 위축이 되어져서 그렇거든요. 이 위축이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할 때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겠다는 이 위축된 마음, 말하자면 강박관념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 강박관념은 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뭘 그릴 때 선을 짧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만큼이라도 좀 길게 이 선에 비해서는 짧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쓰셨다면 이 선보다는 이만큼씩 길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만큼씩이라도 좀 길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선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지금 제 주변에 그림을 그릴 게 많이 있지만은 이 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뚜껑부터 먼저 그립니다. 긴 실선보다는 여기는 좀 자루에서는 좀 긴 실선이 들어가지네요. 한 이 정도 길이가 적당할까요? 이 정도. 때로는요, 이것을 잘 못 맞춰서 이렇게 길게 나가졌잖아요. 그럼 이거 두고 그냥 이만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 부분에 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들 좀 꾸불꾸불하고 형태가 좀 덜 맞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호주머니에 꽂을 때 호주머니에 잡아주는 클립 부분 이렇게 되어지고, 자, 이러면은 지금 저기 펜 그리기가 기본적으로 끝나졌습니다. 조금 이거를 보충을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지겠죠. 자, 스테들로 상표 한번 자, 이러면은 좀 더 괜찮아지겠죠. 예, 이러면 펜 그리기가 끝나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드로잉을 배워 나갈 건데, 드로잉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드로잉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화가들 방식으로 배우는가 아니면은 일반인 방식으로 배우는가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이제 그 강의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글쓰기로 비유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자를 배우고 그걸로 글자를 배워서 이제 문장이 구성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배우는 글쓰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문학적인 지향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때 배우는 글쓰기는 그냥 소통수단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소통수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읽고 쓰고 읽고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읽어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써서 알리고 하는 소통수단으로서 글쓰기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또는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문학적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도 배우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언어를 좀 더 단축시켜서 시적인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줄거리를 구성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서 소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질수록 점점 전문적 소양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것처럼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림 그리기도 이 자체가 예술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그림만 하면 바로 예술인 줄 알거든요. 이게 큰 오해입니다. 그림 자체는 예술이 아니고 글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통수단입니다. 소통수단.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제가 좀 더 밝혀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어떤 물체를 바라보거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다시 되새기거나 또 마음에 그리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워하거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리다,
마음속에 그리다,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리다라고 하잖아요. 이 그림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졌을 때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명사화되어졌을 때. 또 이 그림이요. 더 축시키면은 뭐가 됩니까?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형 문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 뭐 중국에 있는 동파문 이런 거 보면은 이 그림이 점점 기호화돼서 압축되어져서 기호처럼 변하니까 그게 글로 변하잖아요. 사람의 예를 들면은 사람을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다가 이것까지는 이제 그림에 가까운 기호거든요. 이게 한자 사람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림보다는 조금 더 글자에 가깝게 되어지죠. 예, 글자에 가까운 형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형 문자, 형태를 묘사한 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여지는데 이 둘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적이고 형제라는 겁니다. 좀 나이로 따지면 그림이 좀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님이고 글이 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요즘 이 동생한테 구박을 많이 받아서 그림이 좀 많이 위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큰 기본적인 소통 수단을 잊어버리고 자꾸 예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이 소통 수단의 역할을 대부분 차지하니까 밀려나서 예술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그림을 그리기 참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글이 소통 수단을 대부분 차지하지만은 여전히 이 그림에게도 소통 수단이 있다. 그게 바로 그 하가가 지향하는 것 말고 누구나 글을 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런 드로잉이라는 겁니다. 제가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배워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때까지 그림을 학교에서 10년 이상 배웠는데도 그림을 잘 못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핸디캡을 가지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림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하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그림 가르쳐 주는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려고 할 때마다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일이 우리는 자꾸 이걸 배우고 싶은데 대부분이 이 예술, 화가들이 그리는 전문적인 그림을 일반인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가 방식으로 선을 그어라, 화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라 이러니까 벅차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글쓰기처럼 그림도 처음에는 모음, 자음, 가나다라처럼 기본적으로 선긋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낱말을 하나하나 배우고 이 펜 하나 그리는 게 펜이라는 글자로는 이렇게 펜이고 그림으로서는 이거죠. 이 낱말을 하나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펜이라는 낱말을 배우고 내일은 또 다른 어떤 낱말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낱말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낱말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지겠죠. 자, 문장이 되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까지는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조금 소통이 가능하고 좀 뭔가가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 문장이 좀 유창해지는 겁니다. 예, 이 유창해진다는 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배워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배워야 되는데 이 유창해지는 단계는 스스로 노력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학습에서 이거는 배울 학자고 익힐 습자입니다. 배우는 거는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익히는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이 익히는 것까지도 배워서 생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익히는 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영어 단어를 배우지 않고 외우지 않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셨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드니까 그런 욕심은 내어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림 그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능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글도 재능하고 상관없이 배웠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낱말을 배우고 문장을 익히고 이런 과정들은 누구나 재능하고 상관없이 하게 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익히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그림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가, 그림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가의 갈림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고 나면은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만족해서 그림을 즐기고 계속 사는 것도 상관없지만은 해보니까 재밌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좀 지향을 해볼까? 이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전문적인 영역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찾아가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정 얼마든지 나가지겠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들이 늘 생략되어지고 그림을 처음 배우겠다면 바로 이 과정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이 좌절하게 되면서 이 교육 방식이 문제라는 것은 못 느끼고 내가 문제인가 보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그러면은 내가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이 재능이 없다 하는 문제로 종점으로 이제 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피카소처럼 되는 거는 재능이 좌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첫날 영상 보신 것처럼 그냥 가벼운 드로잉 정도 내 일상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하는 정도의 그림은 재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글자 익히듯이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힐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제 강좌 듣는 내내 꼭 잊지 마십시오. 꼭입니다, 꼭.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별로 실기 보여드리는 거는 없이 말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강의 내용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계속 기본으로 전제되어져서 나갈 거니까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 성격기에 대해서 또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모두들 숙제 좋아하시진 않겠지만은 오늘 성격기 배우셨으니까 펜 그려보셨죠? 이런 펜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주 간단한 물체 한 개씩만 한번 그려보시면서 다음 강좌 기대하시면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제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